안녕하십니까. 9번째입니다. 오늘은 경제의 민주화 그리고 지방화, 여기에 인천 주식회사 요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부터 127조까지 경제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경제조항 중에서 가장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그런 조항이 바로 119조 1항과 2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제의 민주화, 이 조항이 바로 119조 2항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 민주화를 통해 이제 위해서 국가가 이제 기업 경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해서 정부가 기업 운영 과정에 있어서 또는 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 있어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경제의 민주화는 우리가 알기로 우리 온 국민이 경제적 어떤 평등화를 위하여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하고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평등,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부를 전체 5천만 국민이 똑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부가 온 국민이 똑같이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결과의 평등 또는 조건의 평등, 이것을 주장하고 지향하는 자들을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과 여러 가지 재산의 환경, 배움, 이런 걸 통해서 그것과 또 연관시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재산이 많고 적고, 또는 내가 배우고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이런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나의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천부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또 인격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인격이라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은 나의 평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죠. 인격에 따라서, 내 능력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동등한 권리. 자, 이러한 권리의 평등, 이것을 지향하는 그런 또 정파 내지는 시민의식, 이것을 우리는 보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의 평등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할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땅도 똑같이 가져야 하고, 현금도 똑같이 가져야 하고, 월급도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한 경제적 어떤 권력, 정치적 권력이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한 가는 방향, 즉 비전과 상관없이 구성되는 이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문재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권력은 결국은 가지 못할 바에야 그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그냥 한탕주의로 흐르는 것이 진보 정권의 저는 본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수와 진보의 극명한 차이는 뭐냐? 보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체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발전해 온 이 과정 속에서 선대들의 그 수많은 땀과 노력과 눈물과 피와 땀을
우리는 도덕적인 빚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남겨진 좋은 유산, 좋은 땅, 환경, 체제 이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 시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후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서 문재인처럼 400조를 끌어다가 당대에다 다 헤쳐먹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 집단, 그런 시민의식, 이게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내일은 모르고 내일은 누가 빚을 갚을지는 모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재명이가 기본 대출처럼 1,000만 원을 준다면 그 대출에 대한 갚는 건 누가 갚을 줄은 모르고 지금 내가 당장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민의식, 이거는 저를 진보라고, 본인들이 진보를 자칭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진보가 하늘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는 게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지방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위원회. 지금 한동훈 장관이 호남에 가서 새만금의 제2차, 전지, 2차 전지, 내지는 소재, 전지 핵심 광물, 이런 단지를 만들어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대단히 단지는 국가가 이제 지방화 시대에 국가가 어디에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거기 들어가 할 기업들이 자기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즉 거기에 전기료가 좀 싸야 되고 임대료도 좀 적정해야 되고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새만금 지역의 2차 전지 공장들은 그걸로 다 들어가라. 그것은 지방화 시대하고 역행하는 것이고 경제의 민주화 시대와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주식회사, 인천 주식회사, 서울 주식회사, 경기 주식회사, 경상북도 주식회사, 경상남도 주식회사를 생각하는 지방화의 핵심 비전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공부 더 해야 돼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내려가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설사 2차 전지가 갔다고 하더라도 그 광주나 전라남도 지방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분들의 각각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호남의 정치인들이 호남에 있는 시민들을 묶어가지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묶어가지고 거기서 정치적 이득만 취하는 아주 후진적인 정치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호남이 낙화되고 있는데, 지금 호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호남은 호남대로, 영남은 영남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경기는 경기대로 별도로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유치하고 또 수용하고 이러면서 그거 기브앤테이크로 그 자체 내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은 지역의 균형 발전, 그것과 맞물려서 정부기관을 전국에 뿌려놓는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이제 이와 같은 왕조 시대나 독재자가 전국에 무슨 기업이나 공장을 뿌려주는 것 같은, 그리고 공기업을 전국에 뿌리는, 나주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것을 수천조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을 나주에 갖다 놓는 이 어리석은 이런 짓들은 이제 할 수가 없고 지방화 시대와는 역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북 도지사는 자기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규제와 그 다음에 전기료가 싸야 돼.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돼. 일단 공장이 있으면
인재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태양광 전기 가지고 그 비싼 전기 가지고 새만금에서 공장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전기료 220원짜리, 210원짜리 태양광 전기 생산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120원 팔겠습니까? 그 나머지 갭의 손해는 또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어느 지역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까? 만일에 지금처럼 오케이, 새만금 지역에 2차 전지 집단으로 특구로 만들어 준다고 했을 경우, 자, 공장들이 온다면 그 공장들한테 전기를, 만일에 독자적인 전기를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경북도지사는 당연히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를 굳이 다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리스크는 남이 받고 그 이득은 내가 가진다. 태양광은 우리 지역에서 해서 수많은 이익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방사능이 노출되든 말든, 또는 인천처럼 송도에 있는 것처럼 LNG 가스통으로 위험을 안고 살든 말든,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방 간의 알력이 더 심해질 겁니다. 따라서 지방 간의 알력, 그 다음에 실패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지방화는, 즉 지방의 분권화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의 본보기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인천 시민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300만 인천 시민이 절대적 주주가 돼가지고 그 주식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소위 말해서 인생의 퀀텀 점프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9월 달에 발표하는 이 약속과 비전은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어떤 정치인도 아마 동조를 해야 할 겁니다. 이 약속을, 이 비전을 동조하지 못하면 정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를 정치답게 할 수 있는 것, 꿈과 희망의 씨앗을 주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까지 마스터 플랜을 시민들한테 제시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런 멋진 새로운 정치가 이 지금 선배의 그 줄에 선 제가 후배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치적인 모습이 인천 주식회사, 인천 시민 주식회사라고 하는 지방화의 핵심 코어로 드러날 수 있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양자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양자기술. 영도에는 양자발전소, LNG 가스발전소는 대한민국에 10% 정도밖에, 한 20%, 많아봐야 한 20% 정도밖에 이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260원짜리 그 전기 그 킬로와트당 그렇게 비싼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60원대에 있는 양자 에너지 발전소, 이게 영흥도의 솔루션이고, 영조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거, 다리 놓는 거, 또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종도에는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지정한 시대 뒤떨어진 것이죠. 정부가 무슨 반도체 특구다, 첨단 특화단지다, 무슨 소부장 단지다, 뭐다. 지금 옛날처럼 무슨 대단위 단지를 정부가 이렇게 땅을 메워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해요. 영종도에 제3 유수지라든지 얼마든지 땅이 있어요. 내일이라도 공장을 이제 건설할 수 있어요. 언제 용인에다가 5년, 6년, 7년 동안 그 보상한다고 진 빼고, 배 빼고, 대한민국의 TSMC보다 10년까지 뒤진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언제까지 그걸 방치할 거예요. 그냥 앉아서 조립 생산이나 하는 그냥
대량 생산하는 삼성전자인데 언제까지 우리의 그 반도체 운영은 맡길 겁니까? 정부가 능력이 있다면은 미국에게 오케이 조금 연계하십시오. 텔라시에 지금 20조 들여가지고 생산할 그 반도체 공장 대한민국에 먼저 미국에 설치하나 대한민국에 설치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꼭 동일체처럼 움직이니까. 그런데 왜 반드시 텔라시에다가 공장을 설치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은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인천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농민들, 어민들에게 양자 살균수 시스템, 이것은 당연히 필수 장비가 되겠죠. 어린이집, 어린 유치원, 모든 학교, 지금 모든 학교에 보니까 살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냥 소금물 써가지고 차염소산 나트륨을 생산하는 모양인데 그걸 전부 쓰고 있어요. 차염소산 나트륨을 쓰고 나서 가서 테스트 한다고 하면 당연히 깨끗하게 닦아놨죠. 어느 순간에 가서 테스트 한다 내일 그러면 차염소산 나트륨을 쓰면은 부산물 발암물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나오는 그 테스트를 뭐 수도 아리수나 이런 데서는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 위험성이 관리가 되지만 뭐 애들 아무 숙련도가 없는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걸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나 교육당국에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언급하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문제를 언급을 하고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뭐 다리 놓고 무슨 뭐 공원 설치하고 무슨 뭐 예산 얼마 따오고 뭐 이정현 의원처럼 뭐 순천에 뭐 예산 폭탄, 그 예산 어디로 갈 건데 그 순천에만 가면 되겠어요? 예산 가지고 그렇게 뭐 땡기는 게 능력이에요? 그 구시대적인 그런 정치를 이제는 버려야 돼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설득하고 기업과 간이 잘 연계해가지고 지방정부와 잘 연계해서 그것이 위험과 이익이 같이 오도록 해줘요. 위험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고,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고, 이익은 무슨 반도체 공장이나 뭐 이런 건 우리 쪽에만 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지역의 균형 발전도 아니고 지방화의 핵심 요소도 아니에요. 지방화의 완전히 적이죠. 그게 님비 현상은 리스크와 프로핏은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위험과 이익은 같이 오는 거예요. 대신에 위험을 가져가는 그런 시민들에게, 그 지역에게 베네핏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죠. 꿈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가는 팀워크를 짜고 협력하는 체제.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은 목표 아니에요. 꿈과 희망은 그냥 씨앗만 뿌려주면 돼요. 각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300만 인천 시민이 그것을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정치인은 그걸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9월 달에 대한민국 최초로 인천 시민 주식회사 모습, 지방화가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가를 제가 본보기를 보여드리고 이제 시민들에게,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